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생지랍 최경일입니다. 2020 적성고사 대비 대학별 기출강좌 이번 OT에서 함께 살펴볼 대학교는 한신대학교입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도 생생지락의 가치관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날 거고요. 여러분의 적성고사 성공 가능성에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보고 바르게 간다. 한신대학교이죠. 한신대학교는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진보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민족주의의 정신을 오롯이 세우고 있는 개성 강한 대학교이지요. 한신대학교는 이처럼 특별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 뚜렷한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한신대학교는 실제 홍보 영상에서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대학은 가장 큰 대학은 아니지만 뚜렷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 그런 대학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본강에 앞서서 이번 OT에서는 여러분들이 한신대학교 적성고사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특징점, 그 다음에 국어 과목에서 어떤 맥락이 흐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2020 적성고사 전형, 수시 전형의 일반적인 사항부터 우리 이해하고 갈까요? 화면 보시면요. 작년에 비해, 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일반 전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적성 우수자 전형으로 명칭을 바꿔놓은 부분이 일단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어떤 특징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친구들 잡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2명 증가한 선발 인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총 304명을 적성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고요. 검정고시 친구들도 지원 가능하다는 것은 타 대학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내신 600점 60% 반영되고요. 적성고사 400점 40% 반영되는 것도 타 대학 적성고사 실시하는 다른 대학하고 동일한 부분입니다. 기본 점수 190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적성고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배점, 성취 점수는 210점인데요. 이는 계열별로 이제 배점이 상이해지니까 이 부분은 여기 밑에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영어는 실시하지 않고요. 국어, 수학 각각 30문항씩 총 60문항을 이제 한신대학교 적성고사에서는 시험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전 모집단이 동일하게 인문계열, 자연계열 둘 다 이렇게 국어 30문항, 수학 30문항 실시하게 되고요. 사지선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점자 처리 시 모두 선발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대학하고 구별되는 부분이었어요.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가려서 등위 안에 포함되는 애들만, 그렇죠? 선발할 수 있는 인원만 선발하려고 했었는데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가 발생하면 다 뽑는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다 뽑는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최저 기준 없고요. 올해는 12월 1일 수능 이후에 실시하게 되죠. 60분간 6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 주의점으로 가지고 가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과별 배점 아까 상이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은 인문계열이니까 당연히 국어 배점이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되어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 배점이 조금 더 높게 배점이 되어 있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서 조금 더 내가 어디를 주목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새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과 내신이 이제 환산 점수로 반영이 되는데 1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등급 간 6점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한 문제가 배점이 높은 건 4점짜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두 문제 정도 맞히시면 한 등급이 커버가 된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었어요. 그리고 한신대학교는 선생님이 생각할 땐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기회의 땅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다른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 심지어 5등급에서 약간 커트를 두는 경우, 심지어 어떤 경우는 6등급에서 커트를 두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은데 한신대학교는 지금 7등급까지도 기회의 땅으로서, 기회의 어떤 등급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많은 등급을 적성고사 문항을 통해서, 문제를 맞히는 것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 그래도 내신인데 내신은 어떻게 커버가 안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보시면요. 이제 좀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내신으로 반영할 때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수영사,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영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데 여기는요, 한신대학교는요, 국어 수학 중에 3과목, 영어 3과목,
사회, 과학 중 세 과목, 그죠? 이렇게 많이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 조금 자신 없는 친구들, 어떤 특정 과목에 자신 없는 친구들이 이렇게 한신대학교에서 이제 계산하는 내신 등급 환산 점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 대학에 유리한 어떤 자신의 등급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신대학교가 여러분들 다른 대학처럼 그냥 막 일반화해서 그냥 전체 등급의 평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자신의 등급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거 나 좀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력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노력이 사실 어렵긴 하지만, 알겠죠? 같이 갑시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교과를 반영한다라는 것이 한신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점 주의해 주세요. 그다음에 전체 학과 경쟁률은 이제 16.34대 1 정도 되고요. 이는 당연히 학과별로 상이하다라는 거 아시죠? 선생님 전체 평균만 내놨기 때문에 자세한 거 확인하고 싶다면 학교 홈페이지 모집료가 이런 거 확인하셔가지고요. 경쟁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생 학생부 평균 등급은 4.4등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되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 저는 5등급인데요. 그러면은 내가 몇 문제를 더 맞춰야 되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계산해 주면 좋겠고요. 합격생 평균 정답수는 총 60문항 가운데 대체적으로 이제 국어는 10문제 정도 틀리면 합격선에 든다. 30문항 중에 20문항 맞히면 합격선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국어 수학 합쳐서, 그죠? 국어 수학 합쳐서 46문항 정도 맞히시면은 여러분들 합격선에 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당연히 이제 학과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게시판에다 글을 남기시면 선생님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 영역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과목에서 어떤 흐름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잡아드릴 건데요. 2017년 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2016이겠죠. 2016년도에 이제 실시했던 시험부터 우리 친구들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형식이 변화했거든요. 이제부터 그 이전 연도하고 좀 구별되는 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한신대학교를 집중적으로 대비하고 싶다면 2016학년도 이전보다는 2016년도에 이제 실시했던 적성고사부터 차근차근 좀 살펴보는 게 일관된 흐름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가볍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국어가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놓으니까 뭐 그냥 뭐 일반적인 수능형 스타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한신대학교는 조금 난도가 있어요. 그 난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전형적인 수능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 문항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부담감을 없게 하겠다. 선행학생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식의 표현에 맞게끔 대체적으로 이제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친숙한 느낌을 받게끔 그렇게 해주는데 한신대학교는 우리 친구들 딱 첫 페이지 열자마자 아우 깜짝이야 하실 거예요.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자기 막 문법이 날라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신대학교만의 성격이 있다. 캐릭터가 있다. 적성고사에서도 그게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점 실제 우리 본강에서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숫자로 보이지 않는 한신대학교만의 캐릭터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스타일은 약간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화법과 작문의 비중이 조금 줄었죠. 그죠? 그래서 화법과 작문의 비중이 조금 줄었고 문법의 비중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잡아드리겠지만 문법적인 부분, 특히 실용적인 글쓰기, 실용적인 문법 이런 부분에 한신대학교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뭐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문법적 지식 이런 것들을 점검하려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강한 출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본강에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법 이 부분에 좀 체크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가지고요. 자, 영역별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화법과 작문은 일반적인 수능 문항 구성과 약간 상이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화법이야? 이게 작문이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화법과 작문이 그냥 쓱 스쳐갑니다. 쓱 스쳐가요. 그래서 실제 시험지 보시면요. 화법과 작문 우리 친구들이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선생님도 이렇게 자세히 꼼꼼히 보다 보니까 발견을 해왔고요. 선행학생 영향평가 보고서에 문항 분석해 놓은 걸 바탕으로 아 이게 작문 문제였구나. 맞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화법과 작문을 쉽게 인지하지 못할 만큼 좀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는 점. 그렇지만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별 하나 드렸어요. 평이한 수준이고요. EBS 지문 연계율이 높습니다. 지문 연계율이. 그래서 문항하고 연계되는 건
거의 없고요. 지문 연계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수특 교재라든가 수완 교재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봤던 텍스트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특 수완이 일단 기본 교재입니다. 한신대학교도. 그죠? 그래서 수특 수완을 이제 기본 교재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셔야 될 텐데요. 선생님 여기다 지문 혼용이라고 써놨잖아요. 재밌는 특징이 있죠. 한신대학교는 그냥 화법 문제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아요. 문법 텍스트를 갖고 와서 화법처럼 해놓거나 화법 텍스트를 갖고 와서 문법처럼 해놓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혼용을 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출제자분들이.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대학별고사 형태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좀 폭넓게 다양한 텍스트를 우리 친구들이 익히면서 그렇게 내면하면 되겠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문 연계율이 높으나 연계율을 느끼기 어렵다라는 것은 지문 연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문항이 비슷하다 이런 것들은 체감 연계율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문법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넓은 문법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출제될 수 있는 가능한 폭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약간 좀 축소하자면 대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맞춰져 있냐면 실용적인 문법에 관심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오는 케이스들인데 맞춤법, 띄어쓰기,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타 대학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잘 안 내거든요. 맞춤법도 잘 안 내고 이건 정말 안 내죠.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이건 거의 수능에서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약간 문법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좀 안 내는 추세인데 여전히 내고 있다라는 거죠. 한신대학교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실제 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실용적인 문법 이런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 한신대학교를 대비한다면 특별히 더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알겠죠? 그런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맥락 때문에 넓은 문법 스펙트럼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문법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독서는 높은 EBS 연계교재 지문 연계율을 바탕으로 그죠? 그래서 연계교재 다행히 지문에 이제 지문이 이제 제시가 됐던 것이 인용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문 내용을 꼼꼼하게 좀 봐주시면 아 내가 읽었던 내가 알고 있는 텍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지문을 변형하진 않아요. 막 문단을 새로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뭐 단어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직접 연계율이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지문은. 그래서 그런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수능형 문항으로 출제되면서 사실적 사고 위주의 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어떻게든 풀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죠? 시험 당일 지문을 읽고 정독하고 미독한 상태로 풀려고 하면 분명히 뒷부분에서 이제 부담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한정되고 우리가 60문제를 60분 동안 풀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별표 지금 2개밖에 안 드렸는데 사실은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별표 2개 드린 건데요. 중요도 차원에서 본다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연계교재에서 수록되어 있는 텍스트들, 그죠? 꼼꼼하게 보시고 중심 문장,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요 개념들 이런 것도 꼭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노트 한 권에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로 직전까지 살펴보고 맞아 이거 이런 내용이었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학습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미파악 문제, 그 다음에 일부 추론적 사고 문제 이런 것들 출제되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적 사고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 새기면 좋겠고요. 아까 문항수에서 독서가 가장 많았죠? 11문항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독서의 비중이 커요. 근데 사실적 사고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난도는 높지 않다라는 점. 대신 다양한 텍스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에 편중되기보다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이런 것들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제 고루 한번 여러분들 수특이라든가 소환교재 제시되어 있는 텍스트를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알겠죠? 강조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도 높은 EBS 연계율을 갖고 있고요.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직접 인용해요. 그래서 뭐 다른 장면을 가져온다거나 뭐 가사 문학의 다른 부분을 가져온다거나 연시조에 수록되지 않았던 연을 가져온다거나 그러지 않고요. 솔직하게 그냥 지문 연계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작품 중심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죠. 수록되어 있는 작품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수능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선생님 판단할 때 한신대학교의 변별력의 핵심은 문학에 있습니다. 난도가 좀 있거든요. 난도가. 그래서 맥락적 의미, 상징적 의미, 그 다음에 인물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묻는데요. 스타일상. 본강에서 또 확인하겠지만 그냥 덤벼서 풀 수 없겠구나라는 걸 분명히 느끼게 될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쵸?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걸 좀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EBS 연계율의 연계율이 높은 편인데 문학 연계율은 떨어지고요. 지문 연계율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많이 없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면 연계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 중심으로 학습해라. 문제풀이보다는 지문 중심으로 학습하고요. 지문에서 이제 끄집어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죠. 독서는 중심 문장, 주제, 그 다음에 핵심어들 뭐 이런 것도 끄집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구나 시어의 상징적 맥락적 의미, 그 다음에 소설이라든가 이런 거들 하면은 인물 간의 관계, 누가 갈등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뭐 마인드맵처럼 그려가지고 잡아놓으시면 훌륭한 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2019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문제는 최근 출제되었던 적성고사 유형을 참고하여 가능한 한 출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현재 우리 대학의 적성고사 형태 및 수험생 지원 방향을 유지하겠다 하면서 너희들 우리 대학 잘 알고 싶으면 우리 학교의 캐릭터 특성에 대해서 유의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신대학교를 좀 대비하고 철저하게 난 여기 반드시 들어가겠다 라고 마음을 잡수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신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개성에 대해서 주목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그 한신대학교 이제 2020 수시 적성고사 일반 전형 적성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일반적인 특징점 같이 한번 잡아봤고요. 국어 과목에 흐르는 맥락 같이 잡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 본강에서 꼭 말씀드릴 테니까 OT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본강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먼저 본강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생생지락 되소서.